여러분, 앞 시간에서는 회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결국 기업의 언어다. 기업 회계를 전제로 했을 때는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기업의 언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와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기록. 결국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관계된다죠. 인간의 기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죠.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억하더라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주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작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때는 그 당시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가장 많은 경험을 한 할아버지의 기억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의 쌓여있던 경험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기억 내용은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또 정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작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록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 하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겠죠. 만약에 기업의 경영활동 내용을 한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기록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 뭐다? 기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기록의 필요성을 특히 느끼었던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는 더더욱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결국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의 활동을 특히 기록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록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초로 인간이 기록했던 방법은 바로 점토판이었습니다. 점토판. 고대 국가들은 처음으로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 점토판이라든지 파피루스 종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회계와 기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는 특히 기업 회계 경우에는 기업의 활동, 기업의 경영 활동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록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회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농경사회, 그리고 상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화 사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단순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록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농경사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이 발전하면서 그 이후에 상업이 발전하면서 즉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복잡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업사회죠. 상업사회. 그래서 상업사회의 경우에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거래가 많습니다. 그 복잡한 거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농경사회는 단순한 기록에 의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상업사회가 되면서 복잡한 상업활동, 복잡한 무역, 복잡한 상업거래가 발생하므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복잡한 기록 방법, 즉 복잡한 기록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상업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됐던 것이 바로 상업사회의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과 같은 공업사회, 산업사회가 되면서 당연히 이 시기에도 더 복잡한 기록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 지식정보화 사회는 더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가 현 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회계가 언제 탄생했느냐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농경사회가 아니고요. 상업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이고 그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상업사회다. 왜? 복잡한 거래를 빨리 읽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상업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학의 출발점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상업사회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계적인 기록, 효율적인 기록, 이것을 회계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상업사회가 그 출발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밑에 한번 살펴볼까요? 단순한 기록, 이 단순한 기록, 이 기록, 다른 말로 기입, 이걸 어디에?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장부 기입, 이것의 준말이 바로 부기입니다. 부기다라고 하죠. 장부 기입의 준말, 즉 중간에 있는 부기가 바로 장부 기입의 준말이 바로 줄임말이 바로 부기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경사에서는 이 단순한 기록 방법으로서 장부 기입 방법을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단식부기. 이 단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 방법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 완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식부기를 보고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식부기는 바로 뭐다? 단순한 기록이다. 즉 완전한 기록이다. 불완전한 기록이다. 불완전한 기록이다. 해서 모든 정보가,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장부 기입 방법이 바로 단식부기다. 그래서 단식부기만으로도 충분했던 시대가 바로 농경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상업사회가 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복잡한 거래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기록되는 방법이 개발된 단체일수록 더 다른 기업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잡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바로 복식부기가 탄생했던 것이 바로 상업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사회의 상업활동을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업사회에서는 복식부기가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복식부기가 산업사회에도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 지식정보화 사회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바로 상업사회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복식부기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완전한 기록이다. 그래서 완전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 체계적인 기록이고
효율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기록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복식부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의사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록 방법이 바로 복식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가정, 가게에서 기록되는 가계부는 어머님이 작성하는 가계부는 단식부기의 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즉 주식회사로서의 기업들이 작성하고 있는 잔고기입 방법은 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은 주식회사는 바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효율적인 기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완전한 기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바로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와 기록에 대해서, 회계와 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